블루투스랑 미리 공지 드리면 오늘은 강론은 최소화하고 총론 개념으로 갈 겁니다. 총론이라고 하면 무슨 아시겠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훑어가겠다라는 의도가 갖고 있고요. 이걸 하고 있는 가장 큰 의도, 목표가 있겠죠. 혹시 이렇게 굳이 시간을 많이 내서 많은 분들이 시간을 뺐고 저도 시간을 내고 있는 이유를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요. 이 시간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 아까 말했던 와인 파티권이 걸려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교육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틀렸죠.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다음 말이 좀 다릅니다. 자, 다시 한번 기회. 젊은 친구들이 가만히 있네. 긴장해? 왜 긴장하고 그래? 저는 약간 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나중에는 누군가를 관리하고 리더하는 역할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사전적으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조금 알고 지나가자라는 생각에서 회의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크게. 자, 그렇지, 크게 얘기해 줘야지. 저는 제 의견으로서는 이 회의가 저희가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저희는 나중에라도 좀 더 높은 직책 또는 이제 리더로서 역할이 주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 현 이 자리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씩이나마 좀 알고 지나가자는 마인드에서 이렇게 회의를 참석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막내 누구지? 자, 1대0 크게 한번 시작. 1대0! 자, 우리 판교 분발하시고요. 자, 결론은 그겁니다. 제가 판교를 오픈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인력에서 좀 밀린다. 밀린단 말은 현재 우리 인력의 능력이 떨어진다가 아니라 제가 추가로 관을, 센터를 확장해 나가려면 광주, 수원, 수지, 동탄, 아무튼 확장해 나가려면 그러면 빠르게 더 리더 그룹이 빨리 생겨야만 한다. 라는 전제가 깔린 거죠. 그리고 판교에서 시스템의 정비가 조금 더 걸리는 건 원래 예상했던 건 6개월에 한 40명? 이 정도면 괜찮았었는데 3개월에 45명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를 가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3개월에 45명이 될 거라면 이미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시설장과 팀장을 준비해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고요. 할 수 있어야 제가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습니다. 그쵸? 어쨌거나 저는 현재 대략 5개 정도는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준비는 돼 있어요.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왜 안 하고 있냐면 아직 제가 보기에 우리가 누가 가입할지를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이죠. 선생님들이. 따라서 오늘 하는 건 총론, 그리고 이후에 제 목표는 2달 혹은 3달 동안 강론까지 쭉 이어질 거예요. 상담부터 시작해서 그 소통, 대화 방식까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디테일한 내용들까지 공유할 계획입니다. 공유해서 그 공유를 같이 나누시는 분들이 당연히 그 다음 단계를 같이 풀어갈 수 있겠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눈빛들이 막 살아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미 판교에서 물어봤는데 리더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아까 판교에서 안 들었던 분들은 대답하셔도 됩니다. 리더가 기다려주는 거. 기다려주는 거. 그 3번 정도 있어요. 아쉬워. 늘 강조하는 거니까. 네, 또 3초 이상은 안 기다려야겠습니다. 3초 이상은.
아까 어떻게 나왔냐면은 업무 분장, 역할 분장 이런 말로 했었는데 그거는 리더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같이 회의해서 협력해서 가는 거고 각각의 순간순간 자리에서 리더가 해야 될 역할은요. 늘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조율해주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조정과 조율. 우리나라의 리더 그룹들은 그동안 어떻게 했냐면 따라와 뭐야에 가까웠죠. 그런데 현 시대의 리더십은 그런 거 아니죠. 현 시대의 리더십은 각각의 장점과 잠재력을 극대로 끌어내고 그 힘으로써 회사가 성장하는 거죠. 저는 되게 놀란 게 있습니다. 금방 우리 최 팀장님께서 세 가지 답을 맞추셨죠. 기다리는 거라고. 그런 말을 작년에 좀 많이 했었는데 우리 팀장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9세시죠. 팀장을 작년에 다셨죠? 예. 작년 초에, 그쵸? 재작년 말인가? 그쵸? 68세 다셨죠? 그리고 지금도 누구보다 에너지 넘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건, 그건 우리에게 앞으로, 이쪽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쪽도 20, 30년 더 남아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너무 길었나? 좀 줄여볼까요? 어쨌든 잠재력은 발견하는 사람. 근데 잠재력은 그냥 발견되지 않죠. 가만히 있는다고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잠재력은 언제 나오냐면 환경이 준비되었을 때. 그래서 저희 회사의 모토는 아까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그분의 잠재력을 알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죽전센터에서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략 70% 이상을 기존의 SM들이 이분은 적응 못할 거예요. 혹은 심하면 내보내셔야 됩니다 말도 있었어요. 70% 이상일 수도 있다 그치? 박원장 80%일 수도 있겠다. 여기는 원장 됐으니까 말할게. 저 박원장은 처음부터 내보내야 한다라는 대상 1호였죠. 우리 창업 멤버거든요. 왜 박원장을 뽑았느냐부터 시작해서 질타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이 됐죠? 그럼 박수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기다린다는 말은, 잠재력을 극대화시킨다는 말은 환경이 만들어준다는 얘기는 리더가 그 환경 안에서 그걸 이해한단 말이죠. 아까 조정하고 조율한다 했잖아요. 문제가 딱 발생합니다. 그럼 대다수의 리더는 답을 줘요. 이게 아니고 이거야. 근데 혹시 현장에서 제가 그거 틀렸잖아요 이렇게 하세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제가 즉각적으로 이건 이상한데요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회의 시간에 의견이 나오면 어지간하면 한번 해봅시다라고 말했던 것도 아실 거예요. 본인의 의견이 들어가서 성공하면 좋고 안 되면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죠. 환경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조율한다는 말은요, 일하고 있는 분을 존중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조율이란 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무시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일정한 거리만큼만 옮겨달라고 말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조율과 조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 조율하고 조정하려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죠, 박 원장? 그렇지, 그거야, 그거. 야, 이러면 안 되지. 약속했잖아. 참. 기준이 필요하죠.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서 조율자로 역할을 할 거냐. 근데 조율할 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나만의 기준이면 그 리더의 말을 따를 수가 없죠. 근데 한국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기 기준, 나만의 기준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따르라고 하죠. 그래서 기다린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제 기준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저께의 저가 만든 기준이 오늘의 저보다 더 훌륭할 거라고 믿습니까? 1년 전에 제가 계획 딱 세워놓은 거 1년 후의 사람, 제가 1년 전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1년 동안 우리는 발전이 한 번도 안 됐을까요? 어제의 저보다 오늘의 저가 더 뛰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자리는요, 그 기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어찌 보면 통합된 기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기준들을 그리고 선생님들 각각의 역량에 맞춰서 융화시켜 나가는 거죠. 자, 우리 용호쌤은 삶의 기준이 뭐죠? 삶의 기준이 아직 딱히 정해놓지. 그렇지, 이런 데도 나올 줄 알았지. 아, 실수야. 자, 삶의 기준을 말해 주실 수 있는 분요. 삶의 기준? 아무도 없어요. 설마. 진짜. 나 자신한테 손 들고 하셔야지. 네.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 오, 자, 크게 1대1. 1대1! 자,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사람. 이것도 참 멋지네요. 표현 자체가 되게 멋진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가 박 원장에게 작년 8월 달에 센터에 다시 이제 환경을 쭉 보면서 박 원장에게 센터를 보고 저에게 상황을 계속 보고하라 했었어요. 그런데 초반 일주일간, 매우 괜찮습니다. 초반 2주일간도 거의 매번 괜찮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센터를 와서 봤더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 물어봤지. 이게 괜찮은 거야? 그랬더니 그럼 이게 괜찮은 게 아닙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준을 회의만 할 것도 아니고 전달만 할 것도 아니고 외워야 될 수도 있겠구나. 계속해서 각인해야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박 원장에게 첫 번째 요청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시 30분에 11시에 몇 명이 앉아 있는지를 보고하세요. 앉아서 뭐 하게 돼 있죠? 해숙쌤? 관찰. 그렇죠. 관찰. 자, 오늘 유일하게 좀 낯설실 건데 어제랑 오늘 판교 관찰 하셨더니 느낌이 어떠셨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훨씬 좀 안정적인. 발전된 걸 보셨거든요. 그거 말고 관찰을 해봤더니 관찰은 하니까 어떻더라? 좀 문제점이 보이거나 소외되는 어르신들 보이고 이런 것들이 좀 보였던 것 같아요. 전체가. 문제점이 보이거나 소외된 어르신이 보인다. 운영 정말 잘하실 것 같죠? 여기 무조건 아마 성공하실 거예요. 이때도 박수 한번 갈까요? 자,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운영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각적으로 관찰해낼 수 있으면 운영하는 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걸 역시 시각, 청각을 통해서 읽을 수 있으면 해결책은 나오겠죠. 자,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의무 아니었잖아요. 뭐 김밥 하나 때문에 여기 앉았을 리는 없잖아요. 그쵸?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니까 오셨을 거예요. 네. 그쵸? 네. 오, 대답했어. 1점 주세요. 땡큐. 우리는 그 다음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관찰을 하려면요, 기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관찰할 거냐.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일단 관찰을 해야 돼. 그래야 제가 준 기준이, 왜 그 기준이 필요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관찰을 안 하면요, 오늘 어떤 어르신들이 컨디션이 나쁜지 좋은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죠. 자, 그 판교가 작년 내내 후반기에 고생했던 내용이고, 거꾸로 말하죠. 죽전이 작년 후반기에 굉장히 고생했던 거, 관찰을 못했던 거, 그리고 묘하게 그대로 현재 사실 판교가 관찰을 잘 못하고 있죠. 근데 관찰을 못하는 이유가 정말 안타깝게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였다면 제가 한마디 했을 건데, 너무 열심히 해서, 정말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관찰을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죽전 관찰 못할 때 관찰 못한다고 제가 뭐라 한 적 있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아니요. 한 번도 없었죠. 1점 더 주세요. 대박. 여기 저거 안 되겠다. 죽전이 좀 더 빠르게 지금 치고 가고 있어요. 와인 타임은 죽전으로 갈 수도 있겠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죽전에서 그래서 앉아서 관찰하는 과정을 박 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시켰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관찰해 보셨더니 한번 누구 감상평, 그때 감상평이 아니라 그 경험평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앉아서 관찰해 봤더니 어떻더라? 저요. 네. 앉아서 관찰해 보니까 좀 위험했던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이렇게 안마 의자라던가 선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거나 그럴 때 어르신들이 걸리시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이제 앉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보여서 좀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죠. 네, 적절한 상황적인 예시였죠. 게, 그런 거 되게 많았을 거예요. 네. 4대1! 큰일 났다는데요. 다른 점으로 써보니까 다들 말을 친다고. 그래서 관찰의 힘은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도 회의 때에서 설명을 많이 했었어요. 관찰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강약 중간약의 역할이 필요하죠. 강약 중간약. 에너지를 써야 할 때와 에너지를 아낄 때. 근데 에너지를 아낄 때라는 말은 당연히 앉아있으면 아껴지죠. 아끼면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신체적 에너지는 아끼게 된 거죠. 그러니 서서 막 활동할 때는요, 신체적 에너지를 쓰는데 정신적 에너지는 또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보완이 좀 효과가 좀 생깁니다. 앉아서 관찰한다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앉아서 관찰할 때 내 에너지를 일부 축적하면서 서서 마이크를 한번 잡고 어르신들하고 놀 때는 한번 세게 빵! 하고 터뜨릴 수도 있는 거죠. 그 차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약, 중간약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현재 이제 죽전은 조금, 그쵸? 죽전은 조금 앉아 있어요. 근데 아직 우리 판교는 여전히 열심히 해요. 매우 열심히 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제가 절대 한마디도 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의 선생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최선을 다하는 게 다 보여요. 서로도 다 알고 계시죠? 진짜 열심히 하신다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앉으라 그러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앉으셔야 합니다. 앉으셔야 해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이번 주부터는 아마 원장님이 강제로 앉히시기 시작할 거예요. 앉아야 제가 보고 있는 거, 원장님이 보고 있는 걸 보실 거고요. 앉으셔야 오늘 제가 하는 말들이 서서히 더 다음 단계에서 들어오실 거고, 앉으셔야 그래야 우리가 총 몇 분이신가요? 오늘 19분, 19개의 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 나오면 박수 나와야죠. 가맹 사업을 별로 하지 않고 직영만 갈 생각도 있고요. 직영 가면 같이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걱정하는 건 직영의 센터의 센터장, 팀장 혹은 뭐 팀장보를 할 분들이 얼마나 빨리 만들어질 거냐가 달려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결국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한 거는요, 기준에 대한 얘기였고요. 제가 계속해서 던지는 건 뭐였어요? 비전입니다. 저는 느낌이 왠지 왔어요. 필 딱 꽂혔어요. 왠지 내년 후반 되면 우리 회사의 시장 가치가 한 500억쯤 될 것 같아요. 5대1! 5대1! 나보다 빨리 해야 돼. 큰일 났다. 잠깐만. 자, 특별히 제가 판교 한번 화이팅 외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시작! 판교 분당 화이팅! 자, 한번 둘이 싸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한테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때 이제 제가 좀 지금부터는 되게 추상적인 말들을 좀 나열식으로 갈게요. 뻔한 말들도 그 중에 포함됐죠. 상호 배려와 존중을 하자. 우리 회사는 가장 독특하게 위로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최 팀장님께 계속했던 말이 뭐였죠? 지시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했죠. 명령하지 말고
도와달라고 했죠. 오! 그렇지, 그렇지. 브라보. 여기 팀장님께 계속 해줬던 말은 그거였어요. 우린 지시가 아니고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조정과 조율을 좀 표현을 쉽게 해서 도와달라고 했죠. 위로 올라갈수록 만약에 그게 위라고 한다면 굳이 표현을 한다면 우린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배려하고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요원들에게 될 수 있으면 존댓말을 씁니다. 그리고 가장 어린 우리 쌤한테도 존댓말을 하죠. 그치? 네. 아주 화났을 때 빼놓고도 존댓말을 하지. 마찬가지죠. 좀 올라왔을 때 빼놓고 존댓말 하지. 존댓말을 쓰고 있는 이유는 거의 모든 분에게 내가 하듯이 서로 존댓말을 쓰면서 배려와 존중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존중받는 곳, 내가 배려받는 곳이요. 그 직장이 아들과 딸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쵸? 오! 감사합니다. 역시.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정말 어르신들 그 프로그램 텐션은 현재 넘버원이에요. 외부 선생님들보다 더 뛰어나시죠. 이건 인정 못해? 제가 무시하는데요? 오, 2시까지 동점이 됐어. 그래서 아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이거. 오늘 이 단어를 외우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고. 동료를 믿으세요. 믿으려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끝내 안 맞고 머리끄댕이 잡고 너 이럴 수도 있어.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 나이대에서는 기다려서, 그쵸? 기다려서 그분이 본 모습이 악인일 리는 별로 없거든요. 믿고 기다리는 거. 사실 늘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기에 오시면 첫 한 달간은 거의 면담을 한 적이 없죠. 다 대부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첫 한 달간은 면담을, 심지어 오늘 주영쌤 없죠? 주영쌤은 첫 3달간 면담이 없었어요. 거의 면담을 잘 하지 않아요. 처음 분야 오셨을 때. 주변에 간단한 피드백만 보고 관찰만 잠깐 하고 잘 파악이 안 되면 그냥 그대로 가시라고 놔두고 제가 방향을 설정하지 잘 않았었어요. 안 되겠다 싶으면 너무 잘하다 싶으면 잠깐 제가 얘기했을 뿐. 아실 겁니다. 곽 팀장님도 저랑 면담 거의 안 해보셨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면담을 안 하는 이유는요. 그분이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자기 본연의 그 잠재력, 자신감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있었죠. 저는 성공한 것 같아요. 우리 죽전 잘 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전 정말 죽전에서 되게 놀랐어요. 제 방식이, 수지 죽전의 방식이 정말로 맞을까에 대한 나름의 확신이 있었으나 실제로 될지에 대한 건 검증이 된 적이 없으니까. 늘 살면서 사람을 믿겠다. 그 사람의 능력은 늘 있다. 학생들 가르칠 때부터 늘 최고가 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대. 환경이 아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실제로 우리 죽전에서 제가 기대하고 믿었던 대로 선생님들 자기의 본연의 능력들을 발휘하시기 시작하시고 보여주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더의 첫 번째 조건. 동기건 혹은 늦게 들어왔건 먼저 와 있건 그 사람을 믿는 거죠. 추상적으로.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기분 나쁘게 했을 때 한 번 더 기다려 보는 거죠.
기다려 보는 겁니다. 제가 운영할 때 기분 나쁠 만한 장면들이 꽤 있지 않았겠습니까? 꽤 있으면 주로 누구한테 여기 저 박 원장이 아픈 건 제가 쟤한테만 스트레스 부리고 막 해서 최근에는 뭐 해연쌤도 좀 받고 했겠지만 다른 데 가서 하지 이 안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에 대한 제 표정을 최대한 감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본연의 방향을 흔들어 버릴 거니까 라고 봤습니다. 자, 한 번만 따라 할게요. 동료 직원들을 믿읍시다. 동료 직원들을 믿읍시다. 너무 압도적이죠. 이번 한 번만 더. 여기 한 번까지만.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건 강문이니 간단해지고 나중에 깊게 갈 게 있습니다. 나중에 깊게 갈 건데 우리 각각의 장점들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 이제 융화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선생님들마다의 장점을 사실은 매우 잘 보는 성향의 사람입니다. 각각의 장점으로 현재 우리 센터에 어떠한 좋은 걸 만들어 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늘 하고 있죠. 그 장점. 그렇죠? 그 장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점은 곧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 반대로 가면 뭐가 부각되겠어요? 단점이 부각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깽판이에요. 팀딱 갈라져가지고 알력 딱 생기고 많이 보셨을 텐데 회사 다니면서 알력으로 깔려 있는 거 주로 그런 적을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잠재력에 대한 얘기랑 배려 그걸 바탕으로 기다린다, 믿는다라는 말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거는요. 이건 좀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 뭘 해야 될까요? 이 중에서 세 가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해야 할 일을 먼저 한 다음에 나머지 두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대답은 틀렸으나 일단 올리고. 자, 제가 이걸 적었던 이유는요. 대다수가 눈앞에 떨어진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하는 순간 그 회사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목요일날 해야 될 일이었는데 목요일날 급한 일이 생겨. 그러면 목요일 할 일이 금요일로 미뤄졌죠. 그럼 이제 이게 뭔 일이 돼버렸어요? 급한 일이 돼버렸어요.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지금 할지 나중에 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방송을 울리게 한 거예요. 이 방송이 울리기 전까지는 관찰만 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중간에 일어나서 가시면 그때는 약간 따라가시겠지만 해야 될 일. 근데 대다수가 이런 게 있어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르신이 갑자기 나 물리치료 받고 싶어 라고 1시 10분에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 꼭 받고 싶어. 먼저 팀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팀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땡! 자꾸 틀리지? 농담이야. 아주 틀리진 않았고요. 우리가 정해진 기준에서 어긋났을 때는 일단 잠시만 제가 해드리고 싶은데 규칙이 있어서 확인을 좀 하고 올게요 라고 말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무조건 먼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우리 판교가 이게 아직은 약하죠. 기다려주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뭔가 요청했을 때 이제 주저는 좀 기다리죠. 어르신이 뭘 해줘 그럼 잠시만요 하잖아. 네. 근데 아직 우리 판교는 뭐 해줘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하고 해주게 되는 마음. 그게 어르신을 그 순간적인 의미에서는 굉장히 위해주는 느낌을 주죠.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 10명에 어르신 몇 명이요? 10명에 40명입니다.
세 분이 요청해서 세 명이 빠지면, 아니, 세 명이 요청해서 세 분이 빠지면 7명이 남아서 37명을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이 7명이 주방에 2명 들어가고, 상담원 빠지고, 화장실 빠지면 몇 명 남습니까, 이제? 3명. 3명이 34명을 봐야 돼요. 결국, 작은 의미에서는 그 어머니의 그 뜻을 들어줌으로써 어머니는 행복해졌지만, 전체 큰 의미에서는 어르신들의 그쵸? 만족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해야 되는 일에 집중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럼 할 수 있는 일과 또 하고 싶은 일이 있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가 하고 싶은 일이 여기에 또 포함이 돼요. 우리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간호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왜 왔냐면요. 물론 뭐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사명감이 좀 있는 편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단 이 사회에 조금 더 헌사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정해진 당장의 룰보다 원하는 걸 좀 해주고 싶어요. 지금 물리치료 내가 한 번만 더 힘쓰면 되는데 모시고 갔다 오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죠, 해보셨죠. 소리 크게. 8대 7. 오. 정말 해보셨을 거예요. 네, 판결도 해봤습니다. 해보셨을 거란 말이죠. 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감정적 조절입니다. 리더는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참아야 돼요. 참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저도 잔소리 하고 싶을 때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막 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필요한 건 뭔가요? 제 잔소리가 독인지 약인지. 그때 저는 100% 눈앞에서 발생하는 모든 잔소리는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리도 8대 9. 치열합니다. 아직 와인은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다음 말이 나오게 되겠죠. 다음 말이 뭐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작은 거 샀어야 했어? 참 귀엽다. 그 다음 말이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자, 눈치 보기 하고요. 상황을 판단한다는 거. 상황 판단.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로 넘어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아이들은 상황 판단 능력보다는 눈치 보기에 더 가깝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시잖아요. 다 키워봤잖아요. 문 딱 열면 순간 딱 덮고 책이 올라오고 만화책 덮어지고 막 이런 거. 이렇게 된 눈치죠. 그럼 눈치와 상황 판단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그렇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상황 판단은요. 내가 결정. 그렇죠. 맞췄네. 주도적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떨 것인가를. 그런데 눈치라는 건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에 따라서 나를 거기에 맞춰야지라고 되는 거지. 좀 세게 대충 맞추기 정도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 상황에 따라 대충 맞추기. 근데 이게 최근 죽전에 있어서 제가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죠. 왜 방송이 올리기 전에 2시에 먼저 움직이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팀장님 대답이 그 당시에 선생님이 5분 일찍 도착하셨죠. 자, 선생님이 5분 일찍 도착했는데 그게 왜요? 왜 우리가 거기에 따라 흔들려야 돼요? 우리는
우리 페이스로 가야죠. 우리는 선생님들이 57분에 움직이기로 했으면 그때까지는 관찰하면서 앉아 계셔야죠. 선생님한테 미리 준비하고 계시고요. 57분 시작입니다. 방송 울리면 시작할 겁니다 하고 말을 해야죠. 근데 선생님이 오자마자 선생님 기다릴까봐 걱정되어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눈치 보기에 가까운 행동이 가깝고요. 주도적이라는 건 선생님 57분에 방송이 울리면 우리가 시작될 거니까 기다려 주세요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런 일 있었죠? 이 선생님? 그리고 네. 네, 있었습니다. 뭐지? 일단 줘. 일단 주는데. 대표님, 그래서 저희들은 주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치요?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네. 저희도 이제 앞으로 눈치 보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겠습니다. 와, 역시. 이게 눈치 본다는 게 사실은 눈치 보는 게 아님에도 눈치 보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셔나시겠지만 오늘 아침에 아까 그 점심 시간에 우리가 판교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을 먼저 모셨잖아요. 모실 때 인사 한번 하고 기다려주세요라고 하니까 어떠셨어요, 어르신들? 기다려주셨죠?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이 먼저 우리가 가니까 안정적이었어요? 아니면은 어수선했어요? 안정적이었습니다. 편드는 거 아니에요, 알죠? 여기서 막 즐거워 괜찮아.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떤 거였냐면 눈치 보기였던 거거든. 자, 어르신들 밥 먹읍시다 그러면 얼른 가서 어르신 모셔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미 회의에서 나왔더라도 어르신이 딱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어르신 일어났으니 일단은 챙겨들어야지 라는 거죠. 우리가 주도적으로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눈치 보기 별표 가면 안 되죠? 상황을 판단한다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되는 거죠. 자, 우리 판교 얘기 한번 할게요. 4시에 송영을 나갔습니다. 나가게 되면 5시에 돌아왔을 때 찾을 자리도 없고 애매모호하니까 4층에 그냥 1층에 남아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보다는 훨씬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럴 때 내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냐고. 아까. 그랬더니 대답이 나오셨죠, 원장님. 어떻게 대답을 해주셨냐면 그러면 4시에 차 뺄 때 다른 선생님 내려가서 오토바이 대놓으면 되잖아요. 차 빼는 자리다가. 그리고 우리 누구지? 경비 아저씨 네 얘기해놓고 가면 돼요. 우리 차 다 될 거라고. 됩니까? 안 됩니까? 김선생? 됩니다. 되죠. 되는데 왜? 차 댈 데가 없으니 그냥 거기 올라오지 못하고 밑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만 하냐 이거지. 이게 이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는 뭐 그럴 일 없잖아요. 이제 잘 돌아가고 있죠? 네, 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치? 잘 돌아간대잖아. 잘 돌아가면 좋은 거죠. 저 오늘 4시에 주차하고 올라왔어요. 오, 진짜 들었지? 아주 많이 너무 길게 하진 않을 거고 오늘 처음이니까 길게 많이 하진 않고 보니까 절반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하고 일단 거의 마무리 지을게요. 너무 길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 자, 표현력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표현력. 혹시 제가 아주 기분이 나빠졌을 때 말고 조금이라도 감정적으로나 혹은 이성적으로나 표현적으로나 기분 나쁠 수 있는 말투를 쓴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들한테? 한 번이라도? 없습니다. 한 번? 큰 소리 내고. 11대 12! 지금 1점 차야 지금. 아주 위태위태. 없었죠. 왜 저는 안 했냐면요. 표현을 그 자리에서 했을 때 세게 나갈까봐 참을 때도 있었고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박이 될 것 같아서 멈췄을 때도 있었고요. 아무튼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저는 표현하지 않았죠. 버티고 버텼습니다. 정말 기분 나쁘면 밖에 나가버릴지언정. 물론 박 원장은 두세 번 혼나긴 했지. 미안해. 오늘따라 반성해. 그러나 그렇게 큰 자리에서는 제가 욱 하고 넘어 올라왔더라도 최대한 그 자리를 피해 가려고 했었죠. 자, 표현이라는 것이 각각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각각의 경험과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될 거예요. 이거는 통일된 한 가지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듣기 싫은 소리도 듣기 좋게 할 수 있어. 그렇지 않겠어? 네.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좋게 한다. 자, 아주 간혹 듣기 좋은 소리도 듣기 싫게 하는 사람 있죠. 그런 분도 계시죠. 훌륭한 분이야. 옆에 있으면 깜짝 놀라겠지. 그냥 막 어머 대박 막 그죠. 근데 뭐 듣기 싫은 소리 듣기 싫게 하고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좋게 하는 거야 뭐 어렵지 않죠. 듣기 싫은 소리를 듣기 좋게 하는 방법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던 거. 어르신들이 나 이거 해줘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도록 돼 있습니까? 정해진 답? 아까 거 말고 다시 다른 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단 줘. 일단 줘.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마이너스 줄 수도 없고 어떡하지? 저희가 했던 첫 번째 말은요, 늘 언제나 원래는 안 되는 거지만 오늘만 특별히 우리 어머니니까 제가 뭘 해야만 혹은 제가 특별히 힘써서 해드릴게요.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렇지? 죽전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고 판교에서는 한 두어 번 들었을 겁니다. 들어본 적 기억하세요 혹시? 네. 저는 많이 그런 게 많이 써요. 아, 쓰고 이미 계시고 얘기를 하셨어야지 그러면. 아, 그랬구나. 몰랐네. 일단 줘. 그래서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어르신 입장에서 그 자리에서 무조건 규칙을 지키겠노라고 대표가 기준 지키고 주도적으로 살라 했어. 어머니 안 돼요. 자꾸 너네고 나가 싫다면 나가 막 이런 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주도적이라는 것도 상황을 판단한다는 하에서 가는 거니까. 어머니가 너무 원하셔? 해줄 수 있지. 당연하죠. 대신에 미리 꼭 다음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누구한테 써야 됩니까? 우리 대표님 기억하시고 누구한테 써야 됩니까? 이 말을 또 어머니 말고 보호자한테 써야죠. 보호자가 요청합니다. 병원 가야 돼요. 좀 보내주세요. 그럼 우린 대답 어떻게 하시죠, 원장님? 그렇죠. 그리고 만약 결정 권한이 있었던 분이시라면 안 되는데 원래는 안 되는데 진짜 이번에 특별히 제가 어떻게 꼭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 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상호 인심도 썼고 그분도 기분 나쁘지 않대. 다음번에는 함부로 부탁하기 좀 더 어렵고 그렇죠? 이 표현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은 정말 되게 다양하고요. 아까 제가 여기 대표님 대화를 해봤더니 굉장히 예리한 칼날처럼 예리하게 잘 보세요. 그때 예리하다는 표현과요, 예민하다는 표현이 작은 차이죠. 근데 내가 어떻게 되게 예민하시군요. 그러면 이거 기분 좋아하니까요. 되게 짜증냈나 언제? 막 이럴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뭐 했다고 막 예민하대. 지가 뭘 알아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예리하다고 딱 한 순간 이건 좀 달라. 느낌이 좀 있어. 좀 살아있는 느낌이 살죠. 작은 차이로. 그래서 표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가 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이제부터 그 표현들을 좀 찾았다는 겁니다. 나만의 표현들. 대화할 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걸 요청해 왔어. 옆에 선생님이 그때 내가 상대방을 가장 기분 좋게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분들이 저랑 같이 쭉 갈 거예요. 제가 그렇다.
뭐 이미 친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평생 건강이 되게 안 좋았죠. 또 최근에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매우 좋아질 거란 신호가 왔어요. 아마 올해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제가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래서 계속 2년만 좋아진다면 우리 회사 지금 정말 여기 있는 숫자만큼의 센터를 직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헛된 약속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저랑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굳이 목도 안 좋은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 다음날 기침하는 사람인데도 오늘 시간을 낸 건 여러분들과 내가 다음 단계로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바로 옆에 있는 동료분께 가장 멋진 말을 한번 서로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멋진 표현을 찾아가서 한번 나눠보세요. 표현들. 친한 사람 말고 안 친한 사람끼리 해도 됩니다. 아무튼 해보세요. 난 얘기 안 할래.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죠. 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칭찬하기보다 바로 옆 사람을 칭찬해주기도 좋았고, 그쵸? 나는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우리 회사와 함께 다음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네. 조금만 하고 그만둘라 그랬더니 더 해야겠네. 오늘 보고 더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알았어. 10시까지. 오늘이 아니고 다음에. 그분이에요. 다음에.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하면 지금 하셔도 되는데 기분 나쁜 건 빼고. 참고로 하나만 미리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에 놓쳤던 거라, 서로 간에 회의 시간에는요 늘 언제나 룰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의 시간에는 절대 상대방이 기분 나쁠 말은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원칙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사랑받습니다. 그쵸? 그게 심지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안 좋은 말을 했더라도 그건 안 좋은 거예요. 회의 시간에는. 그리고 불편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1대1의 대화 시간이 얼마나 있잖아요. 저기 빈방도 있으니까 글로브도 있으니까 안 되면 막 지금 하더라도 가능한 자리가 있죠. 얼마든지. 따라서 우리는 다 같이 있는 공동으로 있을 때는 늘 상대방이 나 때문에 오늘 기분 좋게 집에 갔구나, 이 느낌. 어떡하지? 이 게임이 이게 게임이 어떡하지? 야, 그러면 일단 3월달 와인 파티는 일단 판교에서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자, 3월 와인 파티는 아마도 이 리더십 트레이닝의 일부가 끝나는 시점이 될 거예요. 리더십 트레이닝의 일부가 끝나면 2부는 이제 좀 디테일한 걸 할 건데, 이제 여기 대표님 계시니까 그 중에 좀 급하게 디테일한 걸 먼저 좀 가긴 하겠지만, 일단 큰 그림의 일부는 큰 그림에서 좀 큰 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끌어가는 거고요. 2부는 이제 작은 것들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약 4월 정도가 끝나면 모두가 다 그 기본적인 역량이 압도적인 수준까지 이미 돼 있을 거라고 믿고 이걸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근데 언제 집에 가나요?